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준송입니다. 네, 여러분 잘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저는 홍선입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약간 느낌이 월요일 같은 게 미국 시장이 네, 시장에 그렇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연달아서 네. 이틀 동안 시장이 없었네요. 그러니까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미국 시장은 지금 휴장이고요. 시장 분위기가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쉬어가는 게 또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예. 자, 오늘 이분 모셔서 휴장일 때 좀 이렇게 시장이 쉬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을 때 여지 없이 좀 도와주시는 예. 분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레몰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든 이렇게 휴장이면 불러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 그래서 주시네요. 네. 저 미휴남입니다. 네. 미국 시장 휴장하면 언제든지 나오는 남자.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네. 유사남님에 이어서 미휴남으로. 네, 뭐 붙여줘야 뭐 타이틀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새벽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이거 예. 언제든지 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또 미국 시장 휴장이다 보니까 그거 먼저 네. 떠나고요. 네. 그리고 좀 최근에 뭔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 네. 거기서 뭘 봐야 될 것인가 네. 라는 쪽에서 가장 먼저는 지금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네. 라는 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화면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저희가 구리라고 그러죠. 네. 우리 이게 월봉입니다. 다 이쪽이 구리 월봉, 네. 중간이 알루미늄 월봉, 예. 금 월봉. 예. 그러니까 지금 추이가 그래도 원자재 쪽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3개 정도 네. 예, 뜯어 보게 되면 이제 월봉이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한 3개월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쪽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구리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닥터코퍼, 네, 네. 네. 뭐 요구르트 이름 아닙니다. 네. 예. 이게 경기를 많이 의미한다라는 네. 쪽에서 정확하게 꺾이기 시작했던 시점이 중국이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네. 꺾였죠. 네, 그러다가 한 3개월 만에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제 4달러가 넘어서 이제 한 뭐 4.2달러 시도했다가 딱 요 정도 들어온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 중국의 영향? 그렇죠. 그런가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들이 크겠죠. 네.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라는 네. 관점들이 원자재에서 먼저 보이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가 움직일 때 보면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요거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 네. 달러죠. 네.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원자재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들도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데 또 달러가 왜 약해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올해 연말엔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금리 정점론 이젠 인하론까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럼 달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달러가 지금 벌써 한때 110 이상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이제 102가 무너진 상황 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100대 테스트 나오겠네요. 네, 이런 달러의 약세가 또 원자재 가격에 강세를 일으킨다라는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달러는 지금 주봉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봉. 월봉학 해보면 사실은 비슷하게 꺾이는 점이 그랬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아웃 때는 공감대가 형성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고 네. 원자재가 오르면 사실은 원자재가 다 달러 표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이 오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예, 약간 시장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많이 베팅이 들어가 있는 예, 상황이죠. 예, 네. 예.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럼 이제 또 실질적으로 경기에 관련된 중국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네. 또 하나의 가속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알루미늄이 조금 덜했습니다. 좀 네. 타격이 원래 약간 구리보다는 뒤늦게 꺾였고요. 네. 또 많이 오른 감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어젠가 나왔던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 보니까 다시 한 3,600~700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네. 또 친환경 자동차 쪽
이쪽에 대한 수요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되면 또 알루미늄도 반응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폭은 늦었지만 뒤늦게 한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시장이 또 관심이 높아지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금이 또 강세입니다. 그러게요. 네. 금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헛갈리더라고요. 금이 예, 올라오는 거 예, 보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얘기하는 안전자산 쪽의 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금리 상승 속도가 쭉 이어졌는데 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인플레이션 회피 자산 예. 이런 쪽에 대한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예, 금은 진짜 모르겠어요. 금은 네.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주식이 떨어질 때 네. 올라갔는데 주식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더니 이번엔 같이 주식 오르니까 올라옵니다. 같이 예. 올라오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예, 나오고 예, 있고요. 또 예. 저희가 얘기하면은 금 올라올 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네. 같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같이 올라왔죠. 이번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거의. 올랐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누가 진짜인지.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거의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네.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위험 자산의 끝판왕이라고 보이는 이쪽도 같이 움직이는데 조만간 뭐가 진짜인지 또 반대로 나가지 않을까. 금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느낌은. 있겠죠. 네. 예, 느낌은 네. 이제 뭐 비트코인도 나오고 뭐 디지털 화폐도 나오고 네. 달러에 뭐 리저브 쌓는 것도 문제가 되고 위안화 뭐 떠들어대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금이 안전자산인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진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보니까 예. 이제 각국의 중앙 정부, 네. 중앙 은행들이 예, 예. 금을 계속 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가 너무 강할 때 네. 이걸 약간 회피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 싶어가지고 또 확보하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래서 약간 수요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이 좀 많이 샀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네. 그 달러를 많이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러시아도 달러는 거의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여력이 없지만 네, 살 거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중앙 은행 쪽에서의 어떤 수요들도 뭐 하나 자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금은 뭐 구리나 알루미늄처럼 조금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네. 거죠. 무슨 뭐 산업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근데 네. 좀 특이해서 네. 이번 사이클이 금도 같이 올라온다. 예, 안쪽에 대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되면은 온스당 이제 2,000달러대 눈앞에 들고 있는데 예. 그러면 박스권이 약간 처지긴 했지만 예.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올라온다라고 예.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약간 해석의 여러 가지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현상이다 보니까 네. 확인은 해보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원자재 관련돼서 질문이 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 구리하고 알루미늄 이런 게 진짜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네. 진짜로 이렇게 많이 써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것도 가장 크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보통 여기서 뭐 아까 철광석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네, 일단 예. 예. 뺐습니다만 거의 구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다 비슷해요? 보니까. 예, 철광석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와 함께 수요들을 많이 얘기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알게 모르게 네. 지금 부양책들이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M2라고 하는 쪽도 이제 확 돌아서서 네. 통화 공급률도 충분히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그게 뭔가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라고 네. 보게 되면 시장은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LPR 그 네. 기준금리 발표 네, 있죠. 발표도 있고, 예. 그것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네. 이런 부양책들이 다 같이 끌어낼 수 있는 쪽은 그래도 반영은 이쪽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도 네, 마켓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네. 원자재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과거와 다르게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쪽이 또 전선, 뭐 전력선 예. 이런 쪽으로도 예. 들어가고 또 2차 전지 쪽에 약간 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산업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는 거. 테크니컬리도 좀 보면 네. 저 차트에 그 전에 높았던 그 자리에 딱 걸려가지고 올라가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요 자리죠. 예, 요 그 자리, 그 자리, 또 그 자리. 요 자리. 예. 그래서 예. 거기서 강한 예. 뭐 저항력을 보여줬다라고 예. 하든 그게 또 반대로 턴하는 자리가 되는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좀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네.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자꾸 뭐 많이 만들어내면 네,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인지 오히려. 네, 아니면 역으로. 네,
많이 만들어내니까 예전처럼 중국이 공장이 돼가지고 공급선 문제가 해결이 되니 예. 더 뭐 오를 일이 없는 건지 네. 그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일단 지금은 이번 그러니까 올해 초 들어서 가장 또 알게 모르게 네. 뭐 이제 공방이 펼쳐지고 네, 있는 게 예. 중국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킬 것이냐.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좀 글로벌 IB 리포트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다. 네. 아직은 그렇게 안 좋아졌다가 나오는 회복 정도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특히 유가를 필두로 해서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자극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같은 거 네.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130 이상 얘기 보셨습니까? 다시 예, 한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자극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또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니 이거는 미국 쪽에 당연히 부담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양한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자극하는 건 맞죠. 네. 근데 유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원자재만큼 정도는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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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쪽에서 아직 진짜 그럴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3월달 그러니까 춘절 넘어서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중국마저도 리오프닝으로 가게 되면 네.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겠죠. 네. 그럼 이동이 자유로워지는데 네. 이게 과연 그냥 저희가 생각할 정도로 그냥 아유 뭐 수요에 대한 흐름들을 그냥 제거해야 되겠느냐 네. 라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예전만큼 살아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율까지 생각하게 되면 유가는 뭐 지금 뭐 8, 90달러 대 여기가 적중할까? 그러면 더 자극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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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이게 두분 다 말씀하셨죠. 이제 시장 다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네. 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네. 추운 날씨에 네. 오늘 미국 시장도 안 열리는데 와주신 김민수 대표님을 위해서 어머, 예.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서 요 말씀은 드리고 또 시장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아 깜짝 커피 쿠폰 이벤트 여러분 들어갑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한테 응원 메시지 채팅창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소통 네. 활발하게 해주신 분들 저희가 10분께 따뜻하게 오늘 또 날씨도 춥잖아요. 예. 스타벅스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시작할게요. 우리 김 대표님이 오니까 네. 질문이 제일 많아진 사람은 사실 저예요. 많으셔서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대표님께. 계속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좀 전에 그 말씀해주신 그 시나리오는 네. 사실 조금 네.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이 리오픈됐다고 다시 원자재가 올라서 네. 뭐 모든 공급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또 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또 돼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릴 거다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도 전혀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의견들이 예. 지금 분분한 거죠. 예. 앞으로. 아니, 올해 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현실화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인데 네. 거기서 가장 큰 맥점의 차이가 그거 같아요. 예. 중국의 경기 수준이 그러면 네. 앞으로 진짜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회복하는 정도가 네. 이게 개선으로 그럼 예전 수준을 막 돌파해서 가느냐 아니면 회복 정도냐 네. 요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 속도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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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아마 많이 보는 게 춘절 이후에 나오는 네. 변화들을 예. 그러니까 진짜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는 보복 소비나 네. 네. 뭔가 포모가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확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근데 그거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네. 시각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춘절 이후에 중국이 사실 코로나도 지금 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 이제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경제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꿈틀거린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진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들어요. 시장도 많이 보고 그 지금은 약간 전초전 분위기죠. 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될 거니까 베팅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말씀하셨던 속도가 네. 네. 그 정도까지 아니다 그러면 또 막 들어왔던 것들이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또 쉽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변동성의 문제 같기도 예, 하고. 요즘 아시아 증시가 네. 뭐 미국보다 약간 그래도 연초에 약간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역시 중국의 영향인가요? 그죠. 그리고 예, 예. 조금 있다가 보실 그냥 아예 볼까요? 네, 그렇죠. 예, 예, 보시죠. 예, 예. 이것 때문에 그렇죠.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네. 이번 1월 둘째 주부터 나왔던 상황을 보게 되면 완전히 북미 서유럽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쪽 그냥 관망 그리고 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중국, 한국, 대만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금도 벌써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저 금년치인가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주 쪽 겁니다. 지난주. 예, 지난주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설정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쪽은 약간 들어왔다가 유출로 계속되고 있는 쪽이고 네. 서유럽 쪽은 계속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의외로 유로스톡스 보면 강합니다.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네. 빠지지도 않고 더 오르고. 이거 에너지 위기에 있었던 나라 맞나 싶을 정도. 정말. 그리고 제가 제일 우리가 틀린 말 중에 하나가 유럽 같아요. 맞습니다. 유럽이 스태그플레이션 됐다 하면 무조건 유럽이다. 아마 제일 취약하다.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네. 뭐 쌩 난리를 쳤는데 네. 결국 주식은 더 올랐어. 뭐 요즘 보면 유럽에 태닝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 나오고 예. 있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네. 관심도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가지 생각인데 네.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이 미국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뭐 유럽이 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시간대도 그렇고 네. 유럽 것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저녁 때 열리고. 예, 또. 저녁 때 시간도 훨씬 나아요, 네. 유럽이 네.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유럽 것도 좀 보고 하는 게 투자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예, 생각이시네요. 예, 예. 제 아시는 분 중에서 서학 쪽 하시던 분이 네. 그 타이밍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예. 시장 끝나고 예. 그때 꼭 하는 게 나는 명품 사는 것보다 LVMH 오. 요거 한두 개 산 게 좋다. 근데 예. 꽤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게 유럽에 대한 동향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짱짱하다. 네. 그런 분위기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중국 쪽으로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지난주가 58억 달러 들어왔고 올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산 주식 유입 자금보다 올해 들어온 거 따지게 되면 거의 3분의 2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게 12월, 1월 2달 사이에.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움직이면 그 다음 어디? 그러면 또 한국이네요. 한국, 대만 예. 이쪽으로도 지금 거의 한번 들어올 듯 하다가 관망 보이다가 이번 주부터 넉넉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어제 국내 시장에서 나온 변화도 돈 들어온다 싶으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선물을 일단 사기 시작하거든요. 선물로 사서 시장을 좀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야라고 보여주고 거기다가 약간 좀 타임 맞춰놓고 그다음에 현물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은 팔고. 선물은 유지를 하면서 예, 얘가 유지를. 어제 같은 경우 예, 베이시스가 예. 확 벌어졌습니다. 예, 2포인트 예, 예. 최근에 못 보던 수치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선물하고 현물 차이를 확 벌어서 과거 코로나19 기간에는 항상 역베이시스였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백워데이션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바탕은 마련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런 자금 동향 보면서 꾸준하게 체크해야 되겠죠. 이게 네. 트렌드가 한번 이렇게 생기면 좀 그래도 몇 달 가지 않나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네. 왔다 갔다 했는데 아. 갑자기 들어온 외국인 중국 쪽의 동향들 보다 보니까 네. 한국도 그럼 같이 들어온 경향들이 좀 있겠죠. 예. 네, 이게 추이가 맞춰지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뭐 2,400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적어도 본격적인 중국 리오프닝 나오기 전까지는 살살살살 좀 자금 들어오지 않나 한쪽에. 예.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네. 이게 지금 2,400을 탁 넘어가가지고 네. 2,400에서 2,600 레인지에서 네. 한 3개월만 버티면 네.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무너지지만. 우리 김유성 대표님의 예언. 아니 예언이 아니라 1월 초에 예언. 네. 2,400에서만 확 무너지지 않고 네. 어쨌거나 그냥 어영부영 네. 3개월만 버티면 거기 되게 중요한 라인이죠. 예, 코스피에서는. 거기서만 네. 버티면 네. 한 번 위로 찬스가 있다. 근데 여기서 아. 또 무너져 버리면 또 올라와야 되니까. 이게 뭐 무한 반복이죠. 네. 네. 연말에 2023년 많이 예측했는데 네. 보통 상저하고 얘기 많이 나오다가 네. 상고하저로 어느새 분위기가 바뀌었다가 네. 이렇게 되니까 상고하고 뭐 이런 기대감도 이게 설레발 아니야? 뭐 이러거든요. 계속 고 그냥 그러니까요. 설레발. 모든 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관 얘기 해주셨으니까 네. 이 외국인 말고 네. 우리 기관들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기관들 요즘 뭐 잘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가지로 나눠주실래요? 네. 그 펀드하고 네. 저 연기금하고. 연기금은 작년 말부터 바뀌더라고요. 예. 네, 스탠스가 바뀌어서 예. 특히 코스닥 원래
1월 달 들어오게 되면 연기금이 약간 연초되다 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 좀 집행하는 게 있었는데 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쪽이 없고 코스피 쪽에 집중이 되는데 기관들은 한때 이제 그때 대주주 양도세 얘기 나오면서 예. 그 물량을 받고 네. 바로 팔기에 바빴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좀 이런데 프로그램 매물로 계속 쏟아내다가 네. 당했죠 한번. 외국인들이 쫙 끌어내니까 예. 거기서 한번 내가 포지션 보기에 손해봤을 것 같아요. 예. 손해 많이 봤습니다. 예, 봤을 것 같아요. 네. 지수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또 프랍 팀들 다 끌려가서 예. 또 단체 기업 뭐 이런 상황이 네. 발생했을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그러면 추세를 따라가야겠네라고 예. 다시 지금 재정립되는 구조다 보니까 보통 보면 그래도 저희 돈을 자금을 맡긴 기관 정도면은 좀 독자적으로 좀 시장 방향 보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요. 항상 한국에선 외국인들 움직여야 뒤늦게 좀 너무 강한가요? 아니 다 그렇게 느낍니다 요즘 특히 최근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많이 좀 독자적인 수익 모델 갖추고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매번 어떻게 개인들 괴롭힐까 하다가 이제 외국인 쪽으로 붙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네. 주식 투자를 하다가 뭐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네 이렇게 보다가 기관이 사면 네. 기관이 뭔가 이제 사는구나 네. 뭔가 알고 네. 뭔가 이렇게 분석에 의해서 네. 우리 형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따라 사고 그게 되게 이제 그런 분위기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하더라고요. 예. 가장 급급한 거죠. 시장만 따라다니기. 예. 근데 주도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예. 네.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대표님이 좀 기관분들 모셔다가 좀 이렇게 전혀 예, 말씀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네, 기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게 네. 이제 보고 있는데 금융 시작으로 미국 쪽도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정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주 1월 말까지 해서 실적 발표되는 회사들 쭉 하고 보니까 네. 일단 지금 이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설 연휴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이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때 또 중요한 볼만한 회사들부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약간 변동성에 노출돼서 움직일 때 이제 저희가 연휴 딱 끝나고 맞이하다 보니까 이번 주 어떻게 미국 시장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죠. 네. 그래서 그거부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금융주 쪽 실적 많이 발표했죠. 네네. 그래서 그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까지 연결될 거고 또 앞서 알코아가 수요일 날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분위기죠. 네. 그 원자재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네, 분위기.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게 나오고 또 이번 주는 넷플릭스. 넷플릭스. 예, 이것도 많이 지켜봐야 되겠죠. 넷플릭스가 작년에 실적 쇼크로 한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랬었죠. 내려간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부분이 바닥이었더라고요. 또. 네. 그리고 레벨업은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올해 실적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봅니다. 네. 네. 리오프닝인데 네. 라고 해서 네. 그런데 넷플릭스는 올해 또 수익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 CP라고 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드 쪽,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제작사들이죠. 네. 이런 많은 제작사들한테 제작 비용하고 룰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나오지 않느냐. 네. 예. 안쪽에서 이것도 한번 저희 컨텐츠 쪽도 관심 높다 보니까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밖에 24일 날 때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약간 뭔가 좀 반도체 쪽이지만 좀 이렇게 완전히 뭐 첨단 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면 저희가 관심은 갖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그다음 날 발표가 되고 또 보잉 같은 경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리오프닝과 항공 쪽에 영향을 또 끼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26일 인텔 실적 발표되는데 이때 또 발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DDR5 관련된 사파이어 래피드 속도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것부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정도입니다. 24일 날 많이 나오니까 24일 날 나오는 거는 저거 보고 우리가 수요일 아침에 장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요일 날 아침에 기간도 뭐 2, 3일 되지만 수요일 날 아침에 많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게 또 네. 쌓였던 게 월요일, 화요일 쌓였던 그러네요. 게 네, 쌓였던 한 번에 게 한꺼번에 움직이니까요. 움직이고. 네. 예. 네. 우리는 연휴를 갔다 와서 네. 또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우리 제작진이 추첨을 해서 김민수 대표님 지금 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직접 발표해 주실까요? 네, 네. 엄청 많으신데요. 예. 이렇게 이 시간대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리면 알 불꽃쫄보님, 네, 영섭님, 모카치노님, 아이엔님, 박성섭님, 이설이세님 많이 뵙던 분이시네요. 예. 성균 신님, 러브미텐더 둥이 조정래님, 네, 유 올리비아, 예, 그리고 예, 혜인이님, 해피라니님, 정성대님, 오버 더 레인보우님, 네. 발음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소소소소 네. 예, B.O.B. HJ 김병석 윈드포스님 아. 이상 예 어우 피디님께서 많이 쏘셨는데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예. 미국 시장도 휴장이었는데 저희 그렇습니다. 찾아주셔서 또 저희를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